예,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네, 오늘 중앙대 이란 교수님 모셨습니다. 도드림 창업경제연구소의 박민구 소장입니다. 네. 창업이 요즘은 보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이나 아이템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창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누구나 창업을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창업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먼저 그러면 학교에서는 창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요즘은 학교하고 정부하고 밀착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경기 침체에 따른 대학생들의 취업률 때문에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을 옛날에 보면 술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지금은 창업을 권하는 사회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주관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창업을 조금 쉽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따가 이제 김 대표님이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제점은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사실은 창업을 쉽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연대 보증이라는 중요한 핵심에는 이제 그걸 풀고 있지만, 사실은 창업할 때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진출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린 나이에 부채를 떠안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창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항상 뭐냐면 실패가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2번 정도 망하고 3번째 성공한다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실패를 하면 사실은 그 자신에 대해서는 패가 망신으로 가는 거죠. 집안도 이제 거들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은 창업해갖고 여러 번 망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 개인적으로 리사이클로 보면은 그게 맞죠. 근데 그 친구들이 20대에 창업을 해서 몇 번 망해보고 하면은 40대에 일었을 기반이 될까? 그건 좀 저는 캐스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초기에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가 강해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떠밀려 가지고 왔을 때 아이템 흐름을 잡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신 동감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창업을 왜 떠미냐 이거죠. 그렇죠. 창업을 자꾸 떠미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고 싶어서 미칠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게 창업이고, 그다음에 그 창업을 해갖고 한 번에 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실패하고 다시 가고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제 그러냐 보니까 창업에 대한 그 개념이나 이론적인 정립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창업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리를 먼저 하고 학생들한테 가면은 걔네들이 당연히 이거 실패할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준비해서 또 가고. 일본에 제가 그 템포스쿨의 모리시타 회장하고 예전에 가가지고 뭐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은 25살에 창업 시작해갖고 12번 실패해서 13번째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돈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년 벌어서 갚을 만큼 규모로 했대요. 그 실패하면은 3년을 벌어서 갚아.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빌려준대요. 그렇게 신용이 쌓이다가 결국은 성공했는데, 그럼 3년 어떻게 버느냐? 마음만 먹으면 벌 수 있잖아요. 규모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한 번 해가지고 왕창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박소영 생각은? 네, 사실은 창업을 일종의 정책적 수단 혹은 뭐 성과 이걸로 이제 자꾸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창업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대학생 창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 미국은 4년제 정교 이 커리큘럼이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특화된 학교가 굉장히 또 인기가 높고, 그런데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일부 교육하고 교육센터 집어넣고, 그것도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성격을 조금씩만 바꾸고, 이게 이제
뭐 아까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보증제도 뭐 등등 자금 뭐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요 요즘은 또 자금을 막 줘요. 뭐 어떤 뭐 이미 예산 짜놓고 그냥 몰아넣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또 어떨 때는요 그 이 돈을 알게 또 우습게 알아요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없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우리 곁에 있는 하나의 실체다라고 인정하고요 급하게 하지 말고 예, 좀 담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필드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좀 없어요 지금 우리. 그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창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뭐 나라를 세우는 거라든가 자기의 일을 만드는 게 창업이지 거기 어디도 돈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창업하면은 지금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쉽게 빨리 벌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아니 돈을 창업해가지고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거기다가 뭐 그걸 알면 거기다가 자기 중요한 자산을 거기다 투자하고 확률적인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다. 다만 그럼 뭐냐 하면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없이 창업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못된 통계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 생존율 얘기하고 폐업률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폐업률이 높으냐? 사실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해서 그렇죠. 중도 포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사실은 좀 객관적인 좀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 설정 자체부터가 잘못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계속 어긋날 확률이 큰 거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 창업이건 일반인 창업이건 처음에 창업을 보는 시각을 틀린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철학이 있는 애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처음에 돈을 쫓는다고 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자 마인드가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러면은 창업이라는 게 1, 2년에서 3, 4년, 5, 6년 보는 게 아니라 녹론하는 길을 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서 얘기하면 제품의 라이프 스타일 마냥 도입기 때 창업에 대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을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대표님이나 소장님이나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전문가들은 창업을 쉽게 권하지 않거든요. 사실 창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창업을 쉽게 정해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흐름을 조금 틀어줄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하나 교육상의 문제는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창업의 전문가들이 필드건 교육 쪽에서 학교에서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곁들이 학문을 하셨던 분들, 오리지널로 창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경영 베이스로 가느냐, 근데 저쪽으로 가느냐. 왜 학교에서 그러면 현장 전문가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욕심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소장님을 밀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교수 사회들은 자기들 파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 가장 큰 거죠. 내 밥그릇을 딴 사람들이 뺏길까 그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창업 교육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대학원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이제 부각되는 게 이론적 퀄리티는 높아졌다지만 사실은 뭐가 됐냐? 창업대학원을 만들 때 두 가지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교육자를 만들자, 창업가를 만들자. 근데 사실상 창업가 쪽은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육가 쪽만 나와가지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할 때는 조금 처음에 창업자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은 필터링 해가지고 육성하는 그걸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그 창업을 학문적으로 너무 접근하면은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성공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창업 현장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죄송한 말씀인데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 그런데 예담입니다만은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저쪽이 딴 데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봤더만 머리 좋은 사람은 자꾸 더 상황이 나은 쪽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자꾸 옮겨 타려는 그런 경향인데 그거는 진정한 창업가 정신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요즘도 이제 보면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큰 회사가 망하는데 원인 분석을 다 해보면은 전부 다 이것저것 손대갖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딱 잡았으면 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도대체 이 창업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맨날 뭐 자원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하는데 난 어디든지 이 기관에서 창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해주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창업이 뭐냐? 뭐긴 뭐야 그냥 뭐 장사하는 거지 이래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때 그럼 과연 창업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자기 일자리를 우리나라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누가 창업을 합니까? 그냥 다 취업하고 하면 되지. 그 중에서 완전히 이제 미치고 하고 싶은 사람 빼놓고는 다 취업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창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대. 그럼 결국은 거기서 뭐 나오냐면은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만드는 방식으로 창업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내 일자리 만드는데 뭐 한 번 이렇게 해갖고 뭐 하나 팔아갖고 수십억 수백억 벌 수 있는 것 같으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 반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하고 싶고 재밌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무리가 있다. 그 이전에 제가 어디입니까 KT 은퇴자 교육할 때 보니까 의외로 한 40대 초반인데 명퇴 신청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쫓겨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술 분야 관련된 창업인데 미리 회사를 다니면서 따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확실히 이거는 상담을 해보니까 깊이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창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임박해서 뭐를 해볼까 결국 아이템을 고르는 건데 그게 아니고 평소 자기가 좋아했던 거, 관심 있는 거, 평생 할 거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약간 도와주는 개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지난 뭡니까 저 MB 정부 때 마이스터 학교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창업에서 중요하다고요, 사실은요. 나 제빵을 하고 싶다든가, 뭐 가구를 하고 싶다든가.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이거 80시간짜리 교육 시켜가지고 직업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간 올해 성과를 몇 명 창업시킨다, 폐업률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국회의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줬으니까 성과를 내놔라 이건데 그러니까 그 성과가 전부 다 만들어진 성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을 제대로 성공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런 걸 좀 줘야 되는데 이건 안 풀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통계 빼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100만 명 창업하더라고요. 1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자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통. 1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죠. 그 중에 80만 개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확 줄었다가 정부 정책이 굉장히 강화돼서 늘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꾸준하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금을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리로 더 주냐 안 주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창업에 있는 전반적인 제가 봤을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자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금을 주는 건 좋아. 어떻게 주고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은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양식 딱 맞춰가지고 그 틀에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안 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요 그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금을 또 만들 수가 있어. 뭐 대출 받는지 자기가 담보해갖고. 근데 진짜 창업을 해야 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준비돼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제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이나 대표님이나 많이 사실은 기업체 대기업 같은 데 사내 교육을 하다 보면 원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사내 창업 벤처가를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성이 우선 바탕이 되다 보니까 나와도 아이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돼서 나오는데 그게 안 돼서 일반인들을 창업시장에 그냥 던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너 몇 개월 후에 돈 얼마 들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나중에 베네핏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업가 애들이 성실하고 뭐 그런 애들보다 좀 튀는 애들이 안 되는 거. 사실은 카이스트는 그렇구나요. 지금 벤처 사업가들에서 유명한 애들은 다 뭐냐면 학교 땡땡이 치고 가가지고 자기 기술에 미쳐가지고 했던 애들이 지금 이제 몇백억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도 명예박사 주면서 이제 끊어놓은 건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창업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칠 광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창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미쳐가지고 끝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그걸 따져보면은 우리는 결국 창업이 결국 이제 교육까지 가게 되는데 어려서 예를 들면 수학을 더 배우니 영어를 더 배우니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뭐 그쪽에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돈 버는 재주는 따로 있잖아요. 돈 버는 재주.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손님에게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도 사실 이런 거 잘 못 가르친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서 창업을 하니까 제가 특히 어디서 제일 난감하냐면요. 그 금융권 출신들은 나가면요 거의 백발백중으로 다 깨지거든요. 이게. 그 뭐냐 이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산수를 못하냐? 잘하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현장은 사실은. 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업을 미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창업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건 반대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회 이런 걸 만드는 건 좋은데 자꾸 그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뽑아내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 다 뭐 그렇진 않지만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창업을 이렇게 하고, 내가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이렇게 모아놓고 교수 있어갖고 내가 미안하긴 한데요. 가보면 전부 다 교수들 앉혀놓고 뭘 해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치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은 그 실효성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교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창업은 저는 무조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론적인 거가 이런 거하고 자꾸 찾으려 하니까 이런 건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해보면은 창업은 똑같이 이제 두 분 의견하고 똑같으니 결국은 미쳐야 되고, 미치려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미치면 그건 미친놈 소리 듣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에 미치면은 장인 소리 듣고 전문가 소리 듣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창업을 시도하면 안 된다. 결국은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찾는 쪽으로 창업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못 찾으면 창업 안 하는 게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두드려 봐야 되고, 그래서 두드림인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깡패 집단이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통계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렇지. 특히 결국 창업을 취업자 수로 포함을 시켜서 자꾸 이제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본다면 창업자를 자꾸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배출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창업을 해야죠. 사실은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